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운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새 단원, 벡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미 익히 들어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물리를 배우면서, 과학 배우면서 뭐 스칼라양, 벡터량 이렇게 하면서 들었었던 거 맞죠? 아마 들어봤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스칼라라는 물리량을 들어봤었을 거고, 벡터 이 양을 이렇게 딱 들어봤었을 거예요. 이 둘의 차이점 아세요? 스칼라는 맞아요. 크기만 지닌 양을 스칼라라고 하고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지닌 물리량을 벡터라 합니다. 수학에서 이 벡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우선 1차적으로 평면상에서의 벡터를 공부하게 됩니다. 예전 이제 선배들은요, 공간상에서의 벡터도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평면상에서의 벡터를 공부하는 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크기와 방향을 어떻게 수학에서는 참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조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호로 표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맞아요. 화살표를 쓰면은 이 크기와 방향을 다 표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화살표를 쓴 상태에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를 시작하는 점이라고 해갖고, 시작점 해가지고 A라고 쓸게요. 시점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점? 시점. 적을까요? 시점. 여기를 끝이라고 하잖아요. 끝나는 점이라고 해갖고 뭐라고 할까요? 끝점. 거의 맞췄어요. 종점이라고 해요, 종점. B라는 점이라고 해볼까요? 종점이라고 합니다. 종점. 그래갖고 A라는 점에서 시작해갖고 B라는 점에서 끝나는 벡터다라고 하고요. 얘를 읽기를 벡터 AB라고 읽고, 표현하기를 화살표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벡터 A, B. 그래서 시작점, 끝점, 종점. 그죠? 나도 끝점이라고 하네. 시점, 종점. 그래갖고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B라는 점에서 끝나는 벡터 AB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방향은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이 방향에 이 방향으로 힘을 갖는 벡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라고 하면은 길이로 표시하는 거예요.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를 예를 들면 뭐라고 해볼까요? 한번 선생님이 10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벡터 AB의 크기는 10이라는 크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벡터 AB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짜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표시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벡터 AB의 크기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 얘는 10이에요 라고 크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같은 방향을 지니는 이런 벡터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길이에 비해 이 길이가 짧잖아.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가 이 벡터의 크기보다는 더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벡터 AB라고 읽고 벡터의 크기다라고 읽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또 뭐 간단히 A 벡터, 뭐 B 벡터, C 벡터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단순하게 탁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죠. 벡터 A의 크기예요 라고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화살표를 표현해서 벡터를 표현하는데, 얘를 시점이라고 읽고 얘를 종점이라고 읽고, 그렇죠? 벡터의 크기는 길이로 표현하고 방향은 여러분들이 표시하고 싶은 대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여러분, 그 시점이랑 종점이 일치하는 AA, 그렇죠?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A라는 점에서 끝나는 벡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벡터를 표시하기를 어떻게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표시할 거거든요. AA 벡터네, 그죠? 근데 이 벡터는 0벡터라고 읽어요. 왜냐하면은 벡터의 크기의 길이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 길이가 없잖아, 그죠? 길이가 0이잖아. 0벡터라고 읽어요. 0벡터. 알았죠?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를 0벡터라고 읽고, 0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건 무슨 벡터라고 한다? 0벡터.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요. AB 벡터와 BA 벡터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AB 벡터와 BA 벡터는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거와 시점이 B이고 종점이 A인 건
다르겠죠. 맞잖아요. BA 벡터는 이렇게 표시해야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아셨죠? 이 정도 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추가적으로가 아니죠.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같은 벡터, 서로 같은 벡터라는 벡터의 상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벡터의 표현을 알았으니까 같은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걸 알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벡터의 상등,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한다면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를 서로 같은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랑 뭐랑 같으면 된다고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두 벡터를 같은 벡터라고 합니다. 서로 같은 벡터는 뭐라고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점 4개 직사각형을 그릴게요.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D라는 점이 있고요. 직사각형이에요. 됐죠? 직사각형인데 A, B 벡터 얘는 의미하는 게 딱 요거겠죠? 이렇게. 그리고 B, C 벡터 BC 벡터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 두 벡터는 크기, 길이 같잖아요? 와 방향도 같죠? 그래서 같은 벡터예요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또 같은 벡터 한번 찾아보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AB 벡터와 DC 벡터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내면 안 되죠. BA 벡터와 CD 벡터도 같은 거고 DA 벡터와 CB 벡터도 같은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뭐 여기 선생님이 3이라고 썼다면 AB 벡터의 크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AB 벡터의 크기는 몇이라고 하면 된다? 3이에요. 라고 표시하면 되는 이런 서로 같은 벡터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어요. 그래갖고 아 선생님 벡터의 표현이 그렇게 어렵진 않군요. 뭘로 표현한다? 화살표로 표현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벡터의 상등, 서로 같은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벡터가 뭔지 알겠죠? 벡터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할까요? 벡터에. 그럼 그동안 수학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흐름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벡터의 연산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벡터를 알았잖아? 벡터는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벡터의 합입니다. 벡터의 합. 벡터의 합은 어떻게 할까요? 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 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혹시 들어봤니? 평행사변형법.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선생님이 AB 벡터, 뭐 AC 벡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C.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AB 벡터랑 BC 벡터, AC죠. AC. 다음아 보고 해야지. AB 벡터와 AC 벡터를 더하고 싶대요. 어떻게 더하면 될까?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랑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동일한 방향을 가지면서 똑같은 크기를 갖는 평행선을 긋고요. 얘 역시도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렇게 평행하다면 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AC 벡터와 이 벡터는 같은 거고 AB 벡터와 이 벡터는 같은 거겠죠. 여기 D라고 잠깐만 이름을 붙여볼까요? 그죠? 그래서 AB 벡터와 AC 벡터를 더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평행사변형법 여기서 여기까지. 야, 이거는 정말 깜짝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 얘는 AD 벡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물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도 힘을 주고 이쪽으로도 힘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물체가 이쪽과 이쪽 방향에 이렇게 균형치를 이루면서 쫙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갖고 아 핫벡터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 방법이 있어요. 꼬리에 꼬리. 따라해보세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 따라해봤어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AB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AC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평행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AB 벡터와 같은 벡터를 표시하는 거야. 뭐 선생님이 지금 내가 표시하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가 선생님 궁금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요 벡터랑 요 벡터 더한 거. 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AB 벡터를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요 벡터로 표현해. 그러면 CD 벡터와 AB 벡터는 같은 거죠. 맞죠? 그래서 CD 벡터라고 얘를 쓰고 거기에 AC 벡터라고 쓰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AB 벡터 더하기 AC는 AC 벡터 더하기 CD 벡터라고 쓸 수 있어.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AC 벡터 더하기 CD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똑같은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갖고 AC 벡터랑 AD 벡터 여기서 시작해갖고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물은 AD 벡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헷갈렸어요? 아니, 다움이가 문방구에 들렸다가 학교에 갔어요. 그럼 다움이는 집에서 문방구에 들렸다가 학교로 갔으면 결과물은 집에서 학교에 갔네 이런 거라고.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해돼? 예시를 잠깐 들었다가 확 지워버릴까요? 자, 이 벡터 더하기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 더하기 요 들었어? 이거 벡터 더하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더하기 이거 벡터 뭐겠어요? 0벡터. 잘했어요. 제자리에서 시작해갖고 띡띡띡띡 최종 결과물은 여기로 왔잖아. 그래서 0벡터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래갖고 벡터의 합을 배웠습니다. 벡터의 합. 큰일 났다. 이거 칠판을 깨끗이 쓰려고 여기다가 지우개에 물을 묻혀왔는데 여기 착 순식간에 잠깐 지워볼까요? 자. 마르는 동안 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방 말라야 될 텐데 그죠? 여러분 이 벡터가 예전에는 되게 어렵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어려워요. 못해 먹겠어요.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 벡터도 이제 기하라는 단원으로 바뀌면서 기하라는 책으로 바뀌면서 공간 벡터도 살아뜨리고 할만해졌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맨날 공부에 대한 얘기만 하죠. 아주 금대지어지네요. 건조합니다. 교실이. 건조한 상태예요. 그 다음으로 배울 건 뭐냐면 벡터의 차예요.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벡터의 차. 여기 절로 가 있어. 얘 때문에. 이거 보여요 이거? 화살표. 말하는 동안 헛소리 하는 중이에요. 벡터의 차. 아이고. 벡터의 차입니다. 벡터의 뺄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똑같이 해볼까요? AB 벡터랑 여기다 그림 딱 똑같이 AB 벡터랑 AC 벡터를 빼볼게요. 그럼 이렇게 쓰겠죠? 빼기! 갑자기 빼기만 크게 말해가지고 애들 깜짝 놀라게 해요. 그죠? AB 벡터 빼기 AC 벡터가 되는 거예요. AB 벡터 빼기 뭐라고요? AC 벡터.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이제 뭐라고 그래?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건데 생각을 해봐. 이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B 벡터에 더하기 빼기 AC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벡터가 뭔고 하고 살펴보면은 이런 걸 역벡터라고 하거든. 무슨 벡터라고 한다고요? 역벡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B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다르죠? 누구랑? BA 벡터랑. BA 벡터랑 다를 텐데 이 두 벡터를 같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AB 벡터는요. BA 벡터랑 다른 건 맞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여주잖아? 그럼 BA 벡터의 방향을 틀어! 라고 해가지고 AB 벡터로 똑같아지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시점과 종점을 바꿔라는 명령어입니다. 바꿔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AB 벡터 더하기 CA 벡터가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AB 벡터 더하기 CA 벡터라고 쓸 수가 있고 이 벡터는 CA 벡터 더하기 AB 벡터 이렇게 되겠지요. 오호. 그러면 C에서 출발해서 A에 갔다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와 이게 같잖아. 쓱싹 사라진다고. 벡터의 합 AC, CD 너랑 같잖아. 쓱싹 사라져도 AD 벡터 이렇게 된다고. 그리하여 얘도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C, B 벡터라고 쓸 수가 있사옵니다. 표현을 해볼게요. AB 벡터 빼기 AC 벡터인데 나는 이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AC의 역벡터 다 반대 방향 이렇게 쓴 거고 결과적으로 CA 벡터 더하기 AB 벡터라고 될 거고 CA 벡터 더하기 AB 벡터 그러면 꼬리를 문다에 의하여 이 벡터는 이런 벡터로 표시하게 된다는 거죠. CB 벡터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합 벡터일 땐 합은 이렇게 종점과 시점이 같으면은 사라지면서 AD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뺄셈일 때는 시점끼리 같아요. 시점 이렇게 읽으면 돼. 알았죠? 종점에서 시점 좀 뒤에서 앞 이런 느낌 CB 벡터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CB 벡터 돼요? CB 벡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CB 벡터로 방금 전에 CB 벡터 어떻게 쓰는 거였어요? 그쵸? AB 벡터에서 AC 벡터를 뺀 거였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 여기가 같아. 시점이 같아요. 근데 뺄셈이야. 그러면은 뒤에서 앞에 거 읽으면 된다고요. CB 벡터.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B 벡터. 내가 D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DC 벡터 라고 있으면은 선생님 시점이 같아요. 근데 뺄셈이네? 그럼 여기서 여기 읽어. CB 벡터 똑같은 거야. 오! 다시 한번. 이 B 벡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C 벡터를 뺐대. 라고 한다면 시점이 같잖아. 빼기. 그러면은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CB 벡터. 돼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어떤 AB 벡터라는 게 있잖아.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시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시점을 5로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5 B 벡터 마이너스 5 A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시면 돼요. 한 벡터는 내가 원하는 시점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점을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흐름이 너무 길어?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벡터의 합, 벡터의 차, 마지막 벡터의 실수배까지 하고 이제 개념은 끝내고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벡터의 합, 벡터의 차 끝났어요. 마지막 내용인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싹 다 지워버릴까요? 쭉 지우고 벡터의 실수배.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발음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은 AB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AB 벡터를 2배, 실수배 해달래요.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이 AB 벡터. AB 벡터를 2배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B 벡터가 이렇게 똑같은 크기를 가지면서 똑같은 길이 이렇게 2배 돼가지고 여기까지 돼가지고 이게 딱 표현하는 게 이 A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 A, B 벡터.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겠죠. AB 벡터 더하기 AB 벡터는 AB 벡터 더하기 AB 벡터. 이렇게 된 거죠. 똑같은 크기와 방향을 같은 걸 하나, 둘 붙여가지고
이 AB 벡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이것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2분의 1 AB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AB 벡터의 절반. 중점을 찍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요 놈이가 2분의 1 AB 벡터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벡터의 실수배라고 합니다. 아하. 어렵지 않군요. 그리고 여기 벡터의 실수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 얘는 비밀을 알려줄게요. 내신에 꼭 나와. 안 했죠? 비밀도 아니죠. 나와. 이게 뭐냐면은 벡터가 평행하다고 하잖아요.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거는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소린데요, 선생님? 이 벡터와 요 벡터를 내가 평행하게 지금 그렸어요. 평행한 거야? 크기는 다르죠? 그죠? 근데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라며. 그래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요. 이 벡터가 뭐 2라고 하고 길이를 이 벡터의 크기를 잠깐 4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일로 와. 너 일로 와봐. 해갖고 여기 떼왔어. 몇 배 하면 딱 나올 것 같아. 2배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벡터를 잠깐만 A 벡터라고 하고 요 벡터를 잠깐 B 벡터라고 표현한다면 이따만큼을 A 벡터를 몇 배 하면 2배 하면 B 벡터랑 똑같아진다고. B 벡터랑 똑같아진다고요. 그래서 A 벡터의 실수배를 하면 B 벡터랑 같아지잖아요. 두 벡터는 평행했었는데 실수배를 해주면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행하다는 말은 실수배와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건 실수배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까 전에 나왔던 벡터의 연산에 대한 성질,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B 벡터 더하기 A 벡터랑 같습니다. 이런 걸 벡터의 교환 법칙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그리고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가로를 뒤에 있는 가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짠짠.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그렇죠. 결합 법칙. 다 쓸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실수 K, 실수 L이라고 돼 있고 여기 A 벡터라고 돼 있으면은 얘는 KA 벡터 더하기 L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그렇죠. 분배 법칙, 실수배에 대해서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산 자유스럽게 하시면 된다는 것까지 알면은 이제 뭐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과 내적이라는 연산 하나가 숨어 있긴 한데 어차피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기본적인 연산과 성질에 대해서 다 이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좋아요, 고개 끄덕였어요.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